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219페이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부속 서류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서 쭉 확인해 왔던 그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명칭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언제 작성하는 건지 아시죠? 우리가 51번 과세 매입이나 또는 여기 11번 과세 매출, 이런 그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유형을 입력했을 때는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제출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안 해봤죠. 12번 영세 매출이라든가 52번 영세 매입, 55번 수입 매입, 이건 안 해봤습니다만은 요 세 가지는 해봤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11번 과세 매출, 51번 과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이게 다 세금계산서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와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부속 서류를 신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같이 제출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13번 면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했거나 또 53번 면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을 했을 때 계산서 발급이나 계산서 수취 거래란 말이죠. 그럴 때는 계산서 합계표를 부속 서류로 부가세 신고 때 같이 제출합니다. 우리 13번 면세 매출, 53번 면세 매입 다 연습해 봤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 요거는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에서 17번 카드과세 유형으로 입력한 매입 매출전표가 있을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요거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요거는 우리가 매입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57번 카드과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부가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되는 부속 서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54번 불공매입이라고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했을 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같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갑지라고 한다면 그 뒤에 붙어있는 이 서류들은 우리가 의뢰에 해당하는 부속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 이 부속 서류 살펴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TAT 2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부속 서류들을 작성할 줄 알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요 5가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에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익이 신고 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을 수행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수행 1번을 보시면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7월부터 9월 기간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은 그 중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와 총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부속 서류가 이쪽에 있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보세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서 기간은 7월부터 9월이 2기 예정 과세기간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예, 정기신고에서 엔터 해가지고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은 작성이 됐습니다. 자, 조회 화면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매출, 전자, 여기에 매수는 5매, 공급가액의 합계는 110, 000, 000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에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이냐 그랬습니다. 자,
매입은 밑에 있죠. 매입 세금계산서 밑에 있습니다. 전자의 거래처 수는 몇 개냐? 네. 전자 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4죠. 4. 그 다음에 수행 3번 보시면은 발급받은 매입 전자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계산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나가셔가지고 계산서 합계표 클릭해 보세요.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이기 예정 과세기간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고요. 발급받은 거니까 매입이죠. 발급받은 매입 전자계산서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매수 1 공급가액 30만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 4번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의 발행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그러면 다시 전체 메뉴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일로 들어가야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기간은 7월부터 9월 7월부터 9월로 우리가 저장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장한 걸 해가지고 불러냈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의 발행금액, 발행금액은 16만 5천원이죠. 16만 5천원. 다음 수행 5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수령금액 합계표로 갑니다. 그래서 또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요. 저장된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면은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표, 매입세액 합계표는 6만원이죠. 6만원. 6만원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행 6번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불공제 매입세액 따로 집계해 놓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서류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또 입력합니다. 입력해 보시면 불공제 매입세액의 합계 여기 나오죠? 2,535,000. 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부속 서류들에서 질문하고 있는 무엇이 얼마냐, 매수는 몇 매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서 여러분이 답안을 표시하셔야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행 1, 2, 3, 4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메인 매출전표 쭉 입력하는 거 연습했지 않습니까? 메인 매출전표를 이제 부가세 문제를 다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평가 문제가 1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10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정확하게 찾아서 작성하시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풀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조금 천천히 하셔야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빨리 하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속 서류 또는 장부에 익숙해지게 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제가 찾는 속도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복습하실 때는 이 프로그램을 켜놓고 자꾸 뭔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거죠. 양식을 보시고 자꾸 이 양식에 익숙해지도록 자주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맨 앞에 붙이는 서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말이죠. 종이로 된 세무서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인쇄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보면서 계속 확인을 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부 많은 내용이 많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화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자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는 매출 유형으로 입력된 것이 이쪽에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것은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한 거.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가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한 거. 17번 카과. 22번 현과는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는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FAT 1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7번 카과가 3번에 기록이 되죠. 기타는 이제 FAT 1급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TAT 2급 교재로 바꿔서 14번 건별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영세도 아직은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안 다룹니다만은 나중에 TAT 2급에 가면은 5번, 6번에 들어가는 12번 영세, 16번 수출 이런 유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은 이것뿐이죠. 1번에 들어가는 거, 여기 1번에 들어가는 거하고 신용카드 판매 3번에 들어가는 거 두 개만 해본 셈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요, 매입세액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연습했었죠. 일반 매입 10번,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11번이 뭔지 아시죠? 그랜저 매입한 거 11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매입한 것도 11번에 들어갔습니다. 왜 11번에 들어갔느냐? 세금계산서 수취하고서 그랜저 샀고 그 다음에 컴퓨터 샀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품을 매입했다든가 세금계산서로 그 외에 나머지 거 매입한 것은 10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한 것은 16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6번에 기록이 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기록이 되면서 16번 불공란에도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차감계라고 그래서 15 빼기 16이라는 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세액 합계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여기다 계산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입에서 우리 57번 카과 매입 연습했었죠. 57번 카과 매입 14번에 들어간다는 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볼 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명세가 나타났었죠. 명세가 나타나는데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탭키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탭키 누르는 걸로 밑에 설명을 해놨네요. 여러분 키보드의 탭키 그거나 더블 클릭이나 같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계속 가서 어디에 표시되는가를 쭉 봐왔던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산화 되어 가지고 매입매출전표를 상부에 입력한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이렇게 딱 반영되잖아요. 이게 자동화되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한 것을 찾아내려면은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 내가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이번 달에 하나도 입력한 게 없는데 왜 여기 들어갔지? 뭐 이렇게 만약에 입력한 게 없는데 여기가 들어와 있으면
아 이게 언젠가 내가 뭔가 유형을 잘못 입력했나 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이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볼 줄 모르게 되면은 이거 보면 우리 회사에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아 내가 전표 입력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각각의 이 신고서에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여기 28번까지 무엇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27번까지 앞으로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가서 오늘 수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부가가치세 개정의 정리. 자 우리가 앞에 시간까지 말이죠.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과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 요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매출 자료는 계속 부가세 애수금 대변에 부채 증가로 대변으로 기록을 해 왔었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계속 기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인 같으면은 1년에 4번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감을 해서 하냐면은 3월 31일까지 3개월치 마감해 가지고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한다. 6월 30일까지 또 3개월치 정리해 가지고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고 또 9월 30일 거까지 3개월치 또 집계해 가지고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고 또 12월 31일까지 3개월치 또 집계해서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1년에 4번 하기 때문에 이 정리를 4번 하는 거예요. 요날 이 날이 뭐냐면 과세기간의 애정 확정의 그 종료일입니다.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은 1기 애정, 1기 확정, 2기 애정, 2기 확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그 종료일에 뭐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회계처리라고 그래요. 즉 분계. 그럼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될까요? 자,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납부세액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고 봤어요.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을 비교해 가지고 그 차이를 납부하거든요. 매출세액이 많으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부가세 애수금 대변에다가 부채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줘야 돼. 이제 정리한다는 건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기록하면 되죠. 만약에 그동안 부가세 애수금으로 쭉 기록한 게 7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가세 애수금 계정 차변에 70만 원 기록하면 부가세 애수금 잔액은 없어집니다. 제로가 되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그동안 차변에 자산으로 잡은 게 모두 5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50만 원을 차변에 계속 자산 증가 시켜놨다가 정리하는 날 대변에 50만 원 합계를 기록해버리면 부가세 대급금도 잔액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거래는 뭐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항상 같게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자, 20만 원이 뭐예요? 애수금이 20만 원 많은 거죠.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예요. 그 납부할 세액을 개정 과목 잘 기억해 주세요.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지급 세금.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게 미지급 세금이에요.
그 밑에 잡이익은 일단 없다고, 이제 아직은 잡이익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요렇게 세 개의 개정 과목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세금. 애수금이 70만 원이고 만약에 대급금이 50만 원이면은 납부할 세액은 20만 원이다. 그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부채. 부채 증가. 미지급 세금 부채 증가. 왜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적립분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기 예전 거다 그러면 적립분계는 3월 30일 날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시점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죠. 세금 납부는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는 거거든요. 회계 처리하는 날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적립분계는 해놓고 세금은 다음 달 25일 날 서류를 다 갖추어서 준비해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미지급 세금.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표를 보시면 환급세액인 경우, 환급세액은 어떤 경우냐면요,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예요.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자,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라면은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과세기간이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 네. 자, 우리 회사가 12월 1일 날 개업을 했습니다. 12월 1일. 그러면 2기 확정 과세기간에 개업을 했어요. 12월 1일 날. 자, 새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옷을 도소매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새로 개업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인테리어도 해야죠. 네.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도 필요하니까 차도 한 대 사야죠. 네. 또 여러 가지 비품도 갖춰야죠. 에어컨 놓고 공기청정기 놓고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비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비품 새로 싹 샀죠. 자, 아직 사업은 시작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구입이 엄청 많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그 과세기간에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매출세액 12월에 장사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이 70만 원인데, 자, 에어컨도 매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이 컴퓨터도 매입하고 공기청정기도 매입하고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이러면서 엄청 많은 걸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8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애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하는 건데, 애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빼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 마이너스 10만 원은 환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받는 것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미수금 받아야 된다.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세무서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천 세무서가 거래처다 그러면 미수금의 거래처가 이천 세무서가 돼요. 관할 세무서가 거래처가 됩니다. 납부해야 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환급받아야 될 세금은 받을 돈이니까 미수금. 네. 미지급 세금과 미수금 개정과목 꼭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환급의 경우는요, 영세율 사업자는 거의 매번
환급을 받아요. 영세율 사업자. 신고할 때마다 환급이에요. 자, 여러분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죠? 수출하는 사업자예요. 수출. 자, 수출품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 매출세액이 0이에요.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옷을 수출하는 회사라고 봐요. 옷을 수출하는 회사. 자, 옷은 우리 공장에서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사와야죠. 그럼 매입세액은 매번 사올 때마다 매입세액은 발생해요. 근데 이제 모아가지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호주에도 수출하고 영국에도 수출하고 막 수출했단 말이에요. 수출을 한 것은 세율이 0원이에요. 0원. 세율이 0%니까. 그래서 수출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인 부가세 애수금은 제로. 상품 사오니까 매입세액은 자꾸 쌓이죠. 그러니까 그 매입세액, 우리가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다 세무서로부터 받아오면 돼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항상 환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급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환급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환급세액은 이와 같이 영세율 사업자에게는 매번 있는 일이고, 영세율 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 사업자도, 영세율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가끔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투자를 많이 하는 그 시기, 아니면 신규로 오픈하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그 시기에는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리분계 매우 중요합니다. FAT 1급에서는요, 정리분계는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 1년에 만약에 시험이 8번 있다. 8번 계속 나와요. 정리분계.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여기 보면은 자비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자비익이 있고 여기도 자비익이 있고 요 자비익. 자비익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합니다. 부가세 정리분계할 때 자비익은 어떤 것이다? 여기 설명 나와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에 찾아가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문신고라고 그러거든요. 방문신고. 방문신고라고도 하고 뭐 수동으로 신고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인 말은 이제 방문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신고는 뭐냐면요, 전자방식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가지고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기 전에 서류를 다 준비해야죠. 이 도전 스마트 A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전표 다 입력해놓고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 다 만든 다음에 그걸 변환 다 한 다음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TAT 2급 교재로 공부할 때에 도전 스마트 A에서 작성한 매입매출전표 부가세 신고 서류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환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홈택스에 가서 어떤 절차로 신고하는지 한번 모의로 연습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교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겠습니다만은,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바로 그겁니다. 방문 신고하지 않고 전자로 신고했을 때 10,000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게 자비익이에요. 납부할 세액에서 10,000원을 차감해줘요. 그걸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행 1번을 보시면 제2기 예정 7월부터 9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해 봅니다.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예, 저장한 거 불러와도 되고요. 아니오하고 새로 작성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것이 아니오는 새로 작성한다는 것이고 얘는 어제 저장한 것을 불러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마 제가 작성한 거 이 자료하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는 자료가 같겠죠. 우리 똑같이 입력했으니까. 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러분 과세표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서 9번에 있는 건데 9번의 요 금액이 과세표준인 거예요. 여러분 과세표준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부가가치세 이론 때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잠깐 나오는데 그때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모든 세금에는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도 그래서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과세표준이 뭐냐?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금액. 그러니까 과세표준에다가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 세율이죠. 10%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다가 10% 곱하면 그게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금액, 그게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답은 110, 150, 000입니다. 다음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매출세액이에요. 그 9번에 있는 가.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매출세액을 물어보면 물론 이걸 보고 답을 적으셔도 됩니다만은 이건 복사가 안 돼요. 커서가 여기 클릭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쓰기 편하게끔 여기다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항상 같아요. 저 위에 칸이 따로 있잖아요. 매출세. 매출세액을 줄여놓은 거예요. 매출세. 매출세금이다. 이게 매출세금. 매출세. 그래서 복사해서 쓸 때는 위에 거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밑에 보시면 매입세액란이 있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라는 말은 16번에 있는 공제받 이 자료가 하나도 없지? 저는 이거 새로 불러와야 되겠네요. 새로 불러오기. 예. 네, 이제 다시 불러왔습니다. 제가 아까 저장한 걸 불렀는데 그 저장한 것은 매입점표를 입력하기 전에 저장한 건가 봐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새로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저장한 이후에 입력한 것까지 지금 반영해서 다시 작성을 합니다. 매입세액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걸 뺀 나머지 17번에 있는 요 세액 나번 17번에 나번에 있는 세금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고요. 이것 또한 여기서는 복사가 안 되니까 복사해서 쓰기 편하게끔 위에다 만들어놨어요. 매입세 항상 같아요. 저 위에 있는 매입세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다. 아시겠죠? 네. 이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차가감 납부세액은요, 밑에 보시면은 차가감 납부세액 27번에 있어요. 이 차가감 납부세액이 뭐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우리가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아까 정리분계해야 된다는 금액이 있죠. 그게 차가감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사가 안 되니까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차감세 이렇게. 같은 걸 숫자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쓸 때는 저 위에 있는 거 쓰세요. 차감세를. 이게 미지급 세금인 거죠. 다음에 5번 질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4번에 아니지. 예, 16번에 있는 요거죠. 16번에 있는 이거 2,535,000이죠. 2,535,000. 그 다음에 6번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은 얼마냐?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세액이 바로 이거죠. 2,620,000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제 그럴 능력이 되죠. 우리가 다음 수행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네, 정리분계하라는 얘기예요. 9월 30일. 왜 9월 30일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7월부터 9월의 종료일이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9월 30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4002번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를 설정해라.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니까 용산세무서가 우리 거래처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 먼저 하고 전표 입력해라.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하러 갈까요? 전체 메뉴 가보세요.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세 번째 메뉴 있죠? 클릭하시고 용산세무서는 그냥 일반 거래처에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끝에다가 4002 거래처에는 용산세무서 사업자번호 모르고요. 그냥 지나가세요. 대표자도 모르고 전체 주소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래처 이렇게 상호만 그냥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정리분계를 하는데요. 정리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야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십시오. 아까 작성해 놓은 거를 없어졌으면 다시 꺼내 놓으십시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자, 정리분계를 하려면은 이 세 개의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224페이지 위에서 우리 공부했죠. 자, 우선 납부할 세금, 요거는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매입세액은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금액이고. 그 다음에 요 매출세액은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사용할 금액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가세 예수금은 이제 정리할 때는 반대로 오는 거니까 이거는 차변에 오고, 부가세 대급금은 반대가 대변이죠. 대변에 가고, 미지급세금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가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 매출세, 여기 복사가 되는 셀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C 눌러 놓을까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일반 전표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 회계 처리만 할 때는 일반 전표에 하는 거예요. 예.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만 할 때. 예. 우리가 그 메인 매출 전표는 위에 부가세 신고에 반영될 거, 밑에 회계 처리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회계 처리만 해야 돼. 그러면 일반 전표에 해야죠.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가지고 9월 30일 날짜를 입력하고 9월 30일. 자, 우리가 지금 복사해온 게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것은 차변에 넣어야 되니까 구분에다가 3번 차변 하시고 코드는 부가로 검색해 볼까요? 부가로 검색하면 계정 과목 두 개가 보이죠. 예, 그 중에 부가세 예수금 255번 엔터. 255 부가세 예수금. 거래처는 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고요. 적요는 이제 어떤 적요가 맞냐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계할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적요 넣으면 잘한 거예요. 1번.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하는 정리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커서가 차변에 왔죠. 거기다 놓고 컨트롤 V. 예,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알죠? 컨트롤 V 하면 거기 1101500 이렇게 나오죠. 자, 엔터 치고 이번에는 구분을 4 해가지고 대변.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이죠. 자, 코드에다가 부가 입력하고 엔터 해서 135 부가세 대급금 엔터 치고 적요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예, 7번 있네요. 7. 그리고 이제 대변에 입력할 숫자를 복사하러 부가가치세 신고서 탭을 딱 눌러요. 그러면 화면이 전환되죠. 여기 매입세, 여기 셀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해요. 복사 떠가지고 일반 전표로 다시 클릭을 해서 창을 전환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변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5480000 입력되죠.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세금 코드에 미지. 자, 미지급 말고 261번 코드 써야 됩니다. 미지급 세금. 거래처에는 용산 해서 용산 세무서. 적요는 8번 적요죠. 부가세를 미지급으로 계상한다. 아직은 오늘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사를 또 해러 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차감세라고 되어 있는 이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밑에 차액 없이 딱 차변 합계 1101500 대변 합계 똑같이 1101500 딱 떨어지죠. 네, 이렇게 정리분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어요? 네. 마지막 거 의견에 8번이 부가세 미지급 대상으로 써 있는데 제 거는 제가 잠시 여기가 지금
260. 이게 분분이 안 되지. 이게 안 떠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그거 차감세를 복사해요.